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니어 바른 건강입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보다 왜 이렇게 쉽게 피곤해질까? 물을 마셔도 자꾸 목이 마르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네.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다. 처음에는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이런 변화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니어 바른 건강에서는 많은 분들이 막연히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 지나치는 병, 당뇨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도 아니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나타나는 병도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만 늦게 알아차려도 몸에 부담이 쌓일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뇨병이 무엇인지, 왜 생길 수 있는지, 몸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차분하게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처럼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피곤하죠? 물을 마셔도 자꾸 목이 마르고 밤에 화장실을 몇 번씩 가요.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겠지. 그런데 이런 변화가 계속 반복된다면 한 번쯤은 혈당을 떠올려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을 당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뇨병은 단순히 당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라기보다 먹은 당을 몸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누구나 혈당은 올라갑니다. 밥, 빵, 면 같은 음식은 몸속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혈액으로 들어오니까요. 이건 정상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식사 후 올라간 혈당이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내려오지 않을 때, 그때부터 몸의 조절 능력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은 원래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인슐린은 쉽게 말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열쇠 역할을 합니다. 정상이라면 혈당이 올라갈 때 인슐린이 분비되고 인슐린이 세포의 문을 열어 포도당을 안으로 들여보내 에너지로 쓰게 합니다. 그런데 당뇨병에서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거나 인슐린은 나오는데 세포가 잘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걸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혈액 속에 남게 되고 피 속의 당, 즉 혈당이 계속 높게 유지됩니다. 이게 바로 당뇨병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뇨병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여러 원인이 오랜 시간 겹치면서 몸의 혈당 조절 능력이 서서히 무너진 결과입니다. 그래서 당뇨의 원인을 아는 것은 과거를 탓하기보다 앞으로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찾는 과정입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유전입니다. 부모나 형제 중에 당뇨가 있다면 위험은 분명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유전은 가능성일 뿐 반드시 당뇨가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이 건강하면 유전적 위험이 있어도 당뇨 없이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은 비만, 특히 복부 비만입니다. 체지방이 늘어나면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게 되고 인슐린은 계속 나오는데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혈당은 예전보다 훨씬 쉽게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운동 부족이 더해지면 위험은 더 커집니다.
근육은 혈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인데 운동이 부족하면 혈당을 써줄 곳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될수록 당뇨 위험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식습관입니다. 당뇨는 단 음식을 조금 먹었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는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식사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흰쌀밥, 빵, 면 위주의 식사, 단 음료와 잦은 간식, 불규칙한 식사 시간, 빨리 먹는 습관. 이런 식사는 인슐린을 계속 과하게 사용하게 만들어 혈당 조절 기능을 약화시킵니다. 또 하나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혈당은 쉽게 높아집니다. 여기에 수면 부족까지 더해지면 인슐린의 효과는 떨어지고 식욕은 늘어나 혈당 관리가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도 있습니다. 근육량이 줄고 인슐린 분비 능력도 감소하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식사와 생활을 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임신 중 생긴 임신성 당뇨도 출산 후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후 제2형 당뇨로 진행할 위험이 높아 출산 후에도 점검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당뇨는 천천히 만들어지지만 몸은 그 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흔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겨버린다는 점입니다. 가장 흔한 신호가 이유 없는 피로입니다. 충분히 쉬었는데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빠집니다. 혈당은 높은데 그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니 몸은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신호는 갈증입니다. 예전보다 유난히 목이 자주 마르고 물을 많이 찾게 된다면 그냥 갈증으로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몸은 피 속의 당을 희석시키기 위해 물을 더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마셔도 금방 다시 목이 마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 횟수 증가가 함께 나타납니다. 물을 많이 마셔서만이 아니라 혈당이 너무 높아지면 몸이 소변을 통해 당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변 양과 횟수가 늘고 특히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됩니다. 또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닌데 체중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당은 많은데 세포가 에너지를 쓰지 못하니 몸은 대신 근육과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작은 상처가 유난히 오래 가거나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변화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밤에 갈증이나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자고 나도 개운하지 않은 상태가 반복되는 수면 변화도 당뇨 전 단계에서 흔히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당뇨병은 느낌이나 증상만으로 확실히 판단하기 어렵고 확진은 반드시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괜찮은 것 같아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검사는 보통 공복혈당, 식후 혈당, 그리고 당화혈색소를 확인합니다. 공복혈당은 기본 조절 상태를 보여주고 식후 혈당은 음식을 처리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공복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만 높은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당화혈색소는 최근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동안의 혈당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합니다. 그래서 검사 전날만 조심해서는 속일 수 없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당뇨병 치료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먼저 묻습니다. 이제 약을 먹어야 하나요? 주사까지 맞아야 하나요? 하지만 당뇨병 치료는 처음부터 약이나 주사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관리 과정입니다. 목표는 하나입니다. 혈당을 정상에 가깝게 유지하며 합병증을 예방하고
일상을 건강하게 이어가는 것. 첫 단계는 생활 습관 개선입니다. 식사 조절, 규칙적인 운동, 체중 관리,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초기 당뇨나 당뇨 전 단계에서는 이 네 가지로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 혈당 조절이 충분하지 않으면 먹는 약, 경구 혈당 강화제를 사용합니다. 이 약들은 혈당을 무조건 떨어뜨리는 약이라기보다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돕거나 간에서 만들어지는 당을 줄이거나 음식에서 흡수되는 당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약을 먹는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몸을 도와주는 도구가 추가된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인슐린 주사 치료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지만 인슐린 치료는 마지막 단계나 실패의 상징이 아닙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거나 혈당이 많이 높아 빠른 조절이 필요할 때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혈당이 안정되면 다시 약이나 생활관리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병 관리는 치료보다 관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불안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유지하는 힘입니다. 혈당 목표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갑자기 무리하게 낮추는 것보다 안전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어려우면서 중요한 것이 식사입니다. 이제 뭐 먹고 살아야 하나요? 당뇨 식사는 먹을 수 있는 것을 줄이는 식사가 아니라 혈당이 안정되게 오르는 방식으로 먹는 식사입니다. 한 끼를 거르지 않고 과식과 폭식을 피하고 양보다 구성을 신경 쓰는 것.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혈당도 흔들리니 가능하면 세 끼를 비슷한 시간에 먹고 야식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탄수화물은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질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인 흰쌀, 흰빵, 설탕은 줄이고 섬유질 많은 선택을 늘리는 방향이 좋습니다.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하고 혈당 급상승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지방도 건강한 선택을 하되 트랜스 지방과 과도한 포화 지방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단 음료, 과자, 케이크, 흰쌀 위주의 단일 식사처럼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조합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활 습관에서도 가장 추천되는 건 걷기입니다. 하루 20-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은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줍니다.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면 혈당 처리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잠과 스트레스 관리, 금연과 절주도 혈당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축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뇨병에서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혈당 수치 자체보다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오랜 시간 높게 유지되면 눈, 신장, 신경, 심장과 혈관이 서서히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혈당 관리와 함께 정기적인 검사와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심혈관 위험을 줄이려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체중도 함께 관리해야 하고 신장은 소변, 혈액 검사로 확인해야 하며 눈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요합니다. 손발 감각이 둔해지면 작은 상처를 놓칠 수 있으니 발 관리도 매일 습관처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처음엔 누구나 겁이 납니다. 이제 평생 이 병을 안고 살아야 하나. 하지만 중요한 건 평생 병에 묶여 산다가 아니라 평생 관리하며 잘 산다는 관점입니다. 당뇨는 감기처럼 낫고 끝나는 병은 아니지만 반대로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병도 아닙니다. 생활 습관과 관리에 따라
혈당은 충분히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끔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입니다. 가족과 주변이 함께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관리는 훨씬 쉬워집니다. 정기 검진은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당뇨병은 삶을 망가뜨리는 병이 아니라 내 생활을 조정하라는 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린 지금부터가 관리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당뇨병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시니어 바른건강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정확하고 더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당뇨병은 겁을 주기 위한 병이 아니라 내 몸의 생활을 한번 돌아보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계기로 내 몸을 조금 더 살피고 천천히 관리해 가시면 충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병과 함께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 혈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혈압은 왜 올라가는지, 어떤 신호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까지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믿고 들을 수 있는 건강 이야기, 시니어 바른 건강이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